네, 안녕하세요.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평범한 직장인 최지영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더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바로 저의 설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비위가 상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비위가 많이 약하신 분들은 이야기를 듣지 않으셔도 다른 걸 하셔도 괜찮습니다. 본격적인 저의 설사 썰을 풀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긍정적인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해피, 좋고 다들 되게 밝은 인상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반대예요. 저는 긍정적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긍정이라는 걸 한문으로 보면은 수긍하다, 그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긍정을 영어로 바꿔 보면은 포지티브가 되거든요. 이 포지티브를 다시 우리말로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바로 긍정적인 그리고 낙관적인. 저는 주위를 봤을 때 긍정적인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 낙관적인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회사에서 맨날 야근을 해요.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동기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볼까? 언니 그래도 백수일 때보단 낫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긍정이 저의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낙관하고 안주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긍정보다는 좀 부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걸 더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이 쪘을 때는 살찐 내 모습 너무 싫어, 너무 싫으니까 싫은 만큼 운동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으로 한 6kg 정도 감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바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다들 좀 안 좋은 증상 하나씩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 쇼핑을 해요. 돈을 씁니다. 얼마 전에는 그냥 예상하지 않고 갑자기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어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과연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까요? 네, 저는 설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2019년 새해에 딱 들어서 제가 목표를 하나 세웠는데 바로 설사에서 탈출하기였어요. 그 정도로 2018년은 저한테 설사에 시달리는 그런 한 해였는데요. 심할 때는 제가 방귀도 못 꼈어요. 다른 게 같이 나올까 봐. 네. 어느 금요일 아침 눈을 떴는데 그날도 또 설사가 딱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주 월화수목 4일 동안 제가 30번을 설사를 한 거예요. 너무 심한데 30번? 싶어가지고 바로 병원에 갔어요. 저는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 이런 설사에 대한 원인이었는데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몸에는 쓸개즙이라는 게 있는데 단백질하고 지방을 분해시킨대요. 근데 저는 제가 가진 이 쓸개즙보다 훨씬 많은 고기를 먹고 있대요. 두 번째는 쓸개즙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적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저는 고기 많이 먹고 쓸개즙 적으니까 이 지방들이 장에 끼게 되고 장에 코팅이 되니까 물 흡수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물이 너무 많아지니까 설사,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저의 이 증상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하루를 보면은 저는 일단 출근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한 8, 90이 차 있어요. 누가 툭 치면 설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네.
그래서 누가 회의하자 그러면은 설사해야 되고, 지영 씨 이거 좀 해줄래 하면 설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한번 재보니까 제가 이걸로 만보를 찍었더라고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 정도로 심하게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퇴근하면은 풀겠다고 고기를 먹었어요. 치킨 먹고 삼겹살 먹고 아이스크림 지방 같은 거 먹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티라미슈 이런 지방들 많이 먹어준 거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지방 고기 많이 먹고 점점점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이렇게 저를 좀먹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딱 깨달으니까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어떤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이 지금 굉장히 흐려요. 우중충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늘을 보고 하늘 참 좋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늘이 좋을까요? 이 사람이 좋을까요? 이 사람이 좋겠죠. 예전에 토크쇼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이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맨날 회사 가기 싫다, 회사 싫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회사가 나빠졌을까요? 아니요. 회사는 굉장히 건재합니다. 정말로 정말 저만 나빠졌어요. 저만 아프고. 이렇게 이거를 생각하니까 제가 이 얘기가 정말 맞구나 싶어서 저도 좋다고 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좋아지고 싶어서. 정말 이 설사가 지긋지긋한 만큼 간절히 좋다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약간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좋다, 좋아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제 동생을 보고 약간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제가 동생한테 심부름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야, 물 떠와, 야, 라면 끓여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동생이 그럴 때 응, 알았어 하고 그대로 누워 있어요. 그대로 누워서 핸드폰 게임을 계속 하고 있어서 30초, 1분이 지나요. 그래서 안 하고 뭐 하냐고 얘기를 하면은 나 지금 가는 중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진짜 뻔뻔해요. 근데 저렇게는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맞아, 나 지금 나쁜 거 맞아. 근데 나는 노력할 거고 나는 좋아질 거야. 나 지금 좋아지는 중이야. 이렇게요. 이 덕분인지 저는 요즘 전보다는 설사를 덜 하고 있어요. 훨씬 살만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들 만날 수 있잖아요. 너무 싫고 나쁜 일들. 되게 안 좋은 일들은 우리 주변에 자갈처럼 많이 깔려 있으니까요. 근데 피할 수가 없다면 한번 좋다고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아지는 중이야도 괜찮고요. 제가 싫다, 나쁘다 많이 해봤더니 정말로 저만 나빠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프지 마시고 나빠지지 마시고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